자, 지금은 또 토석 붕괴 예측, 계측 장치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집안 굴착 작업할 때 계측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건물 경사계, 집 표면 치마계, 지중 경사계, 지중 치마계, 변형계, 하중계, 토압계, 간극 수압계, 지하 수위계,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요,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 수위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워터 레벨 메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경사계, 건물 인적 구조물의 기울기가 기울어졌는지 아닌지 측정하는 기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틸트 메타를 합니다. 집 표면 치마계, 레벨 앤드 스텝, 지중 경사계, 인크로메타, 변형계, 스트레인 게이지, 하중계, 로드셀, 뭐 이렇게 용어인데, 이 용어와 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 나왔던 게 2번 나왔습니다. 지하 수위 변화를 측정한 기기, 지하 수위계, 워터 레벨 메타, 이거 한번 나왔고, 변형계 한번 나왔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흙막이 버팀대 변형 정도. 여기 흙막이 근위 깊이, 이거 이 버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토석을 이렇게 굴착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울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간극 수압계, 지표면 치마계, 토압계, 지하 수위계, 뭐 쭉 여러 가지 항목별로 측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점검 항목,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굴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땅을 판다는 거죠. 굴착이라고 한 말은. 땅을 파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혹시나 도로상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비움 같은 걸로, 나무판 같은 걸 이렇게 막 엮어놨습니다. 왜? 여기 흙을 팠을 때 이 흙더미가 이쪽으로 쏠리고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부재들, 이 흙막이 지보공을 지탱하는 이 주로 형광류, I빔, H빔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런 부재들이 손상이 되어 있는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상태를 확인해라. 부재의 기납 정도 확인해라.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상태, 치마 유무 상태, 이 4가지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점검 항목, 이건 실기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여기가 연결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치마가에 대해서, 치마가 되고 땅이 꺼지면서 이게 버팀대가 이렇게 휘어지지는 않았는지, 손상, 변형, 부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흙막이 지보공이거든요. 흙막이 지보공인데, 이게 이 버팀대입니다. 버팀대. 이게 변형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쪽에, 이 옆에 측압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땅의 꺼짐에 따라서 이런 부재들이 변형이 갔는지 안 갔는지. 부재의 기납 정도,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또 치마의 유무 상태, 부재 자체가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 4가지 항목은 조금 있으면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터널은 기둥치마라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옵니다. 여기서 기둥치마가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점검 항목과 터널 지보공 점검 시 설치 시 점검 항목은 똑같다라고 보시고 비교해서 노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좀 다시 보면 이 흙막이 가설재입니다. 가설재. 이게 여기 벽체죠. 벽체.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이제 피스 브라켓이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메인보죠. 메인보, 주형보. 요게 8번이 버팀보. 이런 부재들이 여기 연결부, 접속부, 교차부, 또 땅에 여기 꺼져가지고 이것이 변형이 갔는지 안 갔는지 버팀대 이 부재의 힘, 이런 걸 이 흙막이 가설적 이렇게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사 붕괴 예방의 점검 사항, 이건 그냥 가볍게 읽어 보시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지표면의 답사, 경사면의 변화부, 그 다음에 부석의 상태, 용수량의 변화, 결빙, 해빙에 대해서 확인, 주로 겨울철, 겨울이 지나면 봄 되면 해빙이라죠. 혹시나 축대라든지 어떤 다른 건물에 집안에 이상이 있는 한번 점검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 붕괴 형태, 오전에 앞 시간에 우리가 토석 붕괴할 때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울기가 경사가 증가할 때 또는 절토, 성토 높이가 높을 때 또 하중이 증가할 때 그런 게 외적인 원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호 활동은 이거는 급경사에서 급격하게 변형하여서 붕괴가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면선단, 여기서 사면이라고 하면 이면을 사면이라 합니다. 이면을 사면이라 합니다. 사면. 그래서 사면선단, 여기가 파괴되는 거. 사면 저부는 이 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면 내, 이 안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원호 활동, 사면 선단, 사면 저부, 사면 내 붕괴. 이 경사가 급하다니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거죠. 경사가 급격히 변형해서 붕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원호 활동, 유한사면에서 원호 활동에 세 가지가 있다. 다음 중 원호 활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래서 세 가지 외에 다른 거 하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비탈면 보호공포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도로, 고속도로 운행하면서 이 비탈면에 이 고속도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산을 절토해서 이렇게 끊어졌을 때 여기 흙이 붕괴되지 말라고 여기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앵카를 해놨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여기에 그 식물을 짠 뒤 씨앗을 뿌려서 풀이 나도록 비타민을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풀이 나도록 식물을 심어서 또는 짠디를 심어서 하는 것을 식생공법이라 합니다. 식생공법. 여기서 식생공법이라는 것은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 다른 거는 전부 다가 구조물 공법입니다. 블록공법, 전부 다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해서 모래,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공법과 구조물 공법인데 씨앗을 심거나 뿌리거나 혹은 짠디를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해서 이 비탈면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식생공법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이건 콘크리트 치는 거고 또 어스 앵카식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앵카를 박아가지고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이 세 가지 종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식생공법이다. 그 다음에 흙을 굴착을 했을 때 그 흙막이를 만드는 설치되는 공법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일랜드 공법과 트렌치컷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 공법. 땅을 굴착을 할 때 이 중앙부를 먼저 굴착을 해서 여기를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중앙에서 사이드로 굴착해 나가는 것을 아일랜드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앙부를 먼저 굴착을 해서
기초를 구축한 후에서 주변물로 굴착해, 여기서부터 굴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섬 역할을, 섬 모양이라 해서 아일랜드라는 말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이드로 굴착해 나가는 것을 아일랜드 공법이고, 반대로 트렌치 컷 공법인 반대 현상인데, 이거는 이건 바깥에서 먼저 굴착을 해서 아일랜드 공법 반대로 주변부를 먼저 굴착한 후에 나중에 중앙으로 굴착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트렌치 컷 공법이랍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과 트렌치 컷 공법은 반대다. 아일랜드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굴착해 나가고 트렌치 컷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굴착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정의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잘 묻지 않습니다. 경사 오픈컷 공법은 전부 다 여기는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땅을 파는 것이 여기 어떤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땅을 이렇게 팠을 때 여기에 장비가 또 설치되고 또 땅을 파고 또 장비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땅을 파 들어가는 겁니다. 자립식 흙막이 공법, 버팀대 공법, 버팀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 제가 방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 공법, 트렌치컷 공법. 이렇게 트렌치컷 바깥에서 먼저 요게 설치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중앙으로 또 굴착해 들어오는 이것을 트렌치컷 공법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연속벽 공법, 슬러리 웰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러리 웰 공법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은 지중 연속벽 공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을 설명하면은 먼저 만약에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이런 건물의 한 벽체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설계할 때 먼저 땅을 팠을 때 그 땅에서 이 건물의 벽체를 이용한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고 설계 포인트가 나오면 그 지점을 굴착해서 이렇게 굴착해서 여기에 철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집어넣기 경화가 되죠. 이것이 하나의 벽이 됩니다. 이 벽을 이용하는 거예요. 흙막이 벽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하 연속벽 공법이다. 슬러리 웰 공법이다 한다. 요거 정의. 그래서 트렌치컷, 아일랜드, 슬러리 웰 공법 요 세 가지만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언더피닝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언더피닝 공법이. 이거는 기존 어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이런 땅 건물, 요 위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땅 주인이 요쪽 땅과 요쪽 땅 주인이 다릅니다. 내 땅에 내가 여기 또 건물 하나 짓고 싶다 하면은 여기 그냥 굴착하면은 이걸 땅을 그냥 이렇게 여기 굴착을 하면은 여기 땅을 파내려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강도가 약해서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해야 되는 방법. 기존 구조물의 지지력이 부족해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설치해서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법을 언더피닝 공법이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건물에 이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이. 이 땅은 이 건물주가 A라면 여기는 B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이라 내가 여기서 무슨 땅을 파서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사전에 여기서 집안 조사를 해서 여기가 연약하니까 이 건물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뚝을 받는다든지 어떤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웰포인트 공법 뭐 이런 공법을 통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땅을 굴착하고 하는 방법을 이것을 언더피닝 공법이라 한다.
언더피닝 공법을 한다. 이것도 최근에 또 한번 시험에 물었습니다. 이러한 공법을 무엇이라는가? 기존 구조물의 지지력이 부족하여 기초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설치해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게 한번 시험에 물었습니다. 언더피닝 공법이다. 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 안전 대책, 그 다음에 터널 땅 파는 거 이런 내용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 안전 대책, 그 다음에 터널 낙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콘크리트 구조물 비파괴 검사가 있는데, 여기는 인발법, 뭐 잡아 당기는 겁니다. 타격법, 경도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있다라고만 보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터널 낙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대책, 이거는 터널 땡이죠. 땡 내에서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 조치사항은 터널 지붕 설치, 부석의 제거, 록볼트 설치. 이런 터널 굴을 뚫을 때 여기에 터널 지붕을 설치합니다. 이 터널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안에 터널 파면은 막 이렇게 처음에 형성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뭐 돌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것도 돌, 부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록볼트를 또 설치합니다. 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터널 낙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사항 세 가지 하면은 터널 지붕 설치, 부석의 제거, 록볼트 설치 세 가지다. 이거는 실기에서 잘 묻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공사입니다. 터널 공사. 터널 공사의 작업 계획서. 이게 작업 계획서는 우리가 다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터널 작업할 때 작업 계획서는 첫째, 굴착 방법,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환기 조명 시설 설치할 때의 방법, 이 세 가지가 터널 굴착 작업할 때 작업 계획서입니다. 오늘 별표 1개 정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의 이상 유무, 검지부 이상 유무, 그러니까 자동 경보 장치, 이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기계가 이상이 있나 없나, 검지부가 이상이 있나 없나, 경보 장치 작동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작업 시작에 전에 점검해라. 이거는 확실히 알아두십니다. 이거는 실기에서도 묻기도 하고 필기에서도 묻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동 경보 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 다음에 터널 붕괴 방지를 점검 사항으로서 아까 앞에서 흙막이 지붕 설치 점검 사항이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다만 여기 부재의 변형, 손상, 부식, 변이, 부재의 기납, 부재의 접수부, 교차부 상태, 아까는 앞에 치마 관계 유무입니다. 이거는 기둥 치마 유무 상태, 기둥자가 하나 더 붙었다. 터널에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터널이 있으면은 이 터널이 이런 터널 굴착을 합니다. 했을 때 이게 뭡니까? 강아치, 지보공,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전부 다 지보공입니다. 지보공. 터널 지보공이에요. 터널 지보공 설치를 다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부재의 연결부, 접속부, 교차부 상태, 여기 기납의 정도, 그 다음 이 기둥이 치마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터널 붕괴 방지는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점검 사항입니다. 이게. 그 다음 아까 앞에서 했던 이게 이제 록볼트입니다. 록볼트. 터널 뿜어 붙이기 쇼크리트랍니다. 이런 터널이 이렇게 이런 터널을 처음에 발파하든지 어떻게 터널 뚫으면 이게 울불불하죠. 근데 여기서 이걸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콘크리트를 칩니다. 콘크리트 칠 때 막 그 압력, 뿜어 붙이기랍니다. 그걸 쇼크리트를 확 뿜어가지고 붙입니다. 그럼 여기는 좀 약한 부위, 뭐, 울퉁불퉁한 부분을 전부 다 매끄럽게 해서 이걸 보강시킵니다. 원집안 이완을 방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철부, 이는 요철부를 전부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응력 집중을 방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록볼트도 설치합니다. 록볼트도 설치합니다. 이게 턴을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효과입니다. 뿜어 붙이기를 콘크리트, 쇼크리트를 합니다. 쇼크리트. 그 앞 시간에 했던 흑마기 지보공,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 설치 시 점검 항목, 요 두 가지는 항상 세트로 같이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죠? 글씨가 부재의 변형,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버팀대,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상태. 이건 치마 정도인데 이거는 기둥 치마의 유무 정도. 기둥자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작업 계측할 때 그 계측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공 변이, 천단 치마, 지중 지표 치마, 록볼트, 쇼크리트. 요거는 별표를 3개 두십시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터널 굴착 작업의 계측 종류. 내공 변이, 천단 치마, 록볼트, 그 다음에 쇼크리트 응력, 요 4가지는 터널 굴착 계측의 종류. 천단이 뭡니까? 터널의 제일 윗부분은 천단이랍니다. 천단이 치마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터널 계측의 종류, 이것만 좀 보십시오. 이게 여기에 이게 천단 치마, 또 이건 내공 변이, 지중 변이 측정, 이거 록볼트, 충력 측정,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과 화액의 종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터널 굴착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 굴착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나텀 공법, TBM 공법, 실드 공법, 그 다음에 파일로트 공법이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묻습니다. 나텀 공법, TBM 공법, 실드 공법. 이게 또 실기에서 터널 공법의 굴착 방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물어요. 나텀 공법, TBM 공법, 실드 공법. 나텀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산악, 안반 집안에 폭파해서 굴착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나텀 공법입니다. 이 나텀 공법, 산악, 안반 집안이니까 이게는 별도의 지보제가 사용 필요 없습니다. 안반 자체가 지보제 역할을 합니다. 터널 굴착식 제지보공 대신 록볼트, 쇼크리트, 와이어메쉬 등의 지보제를 사용하는데 산악 터널, 안반 자체의 강도를 이용해서 이완 방지 지방과 지보제가 평행을 이루는 공법, 발파 공법이다. 특징, 산악 터널을 합니다. 집안 자체가 터널의 주 지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보공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TBM 공법, 터널 보링 머신 공법, 이렇게 약자로 해서 TBM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굴착기가 전진해서 굴착하는 겁니다. 여기 땅을 굴착할 때 완전 전진 굴착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이거는 요즘에는
TBM 공법과 실드 공법을 합쳐서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드 공법. 실드 공법은 하나의 그 세그멘트라 해서 위에 집오제 비슷하게 해서 턴을 굴착할 때, 그 굴착할 때 세그멘트를 전부 다 조립해가지고 하나의 원형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계가 전진 굴착하면서 굴착하는 겁니다. 그걸 TBM 플러스 실드 공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만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량 작업 준수사항은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석 작업.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낙하 비례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추락 방지 대책했습니다. 이거는 낙하 비례 대책입니다. 낙하는 뭡니까? 물체, 부재 이런 것들이 추락, 떨어졌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체가 떨어질 때 우리가 높이 3m 이상이 되는 곳에 높이 3m 이상이 되는 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여기에 물건들을 내릴 때는 투하 설비 그냥 위에서 던지면 밑에 도로가에 보행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투하 설비를 갖추어라. 높이가 3m 이상이 되면 투하 설비를 갖추어라. 이 투하 설비를 갖추어서 이 투하 설비를 통해서 부재 같은 것이 밑으로 흘러내리도록 해라. 그러면 여기서 우르르 쏟아지면 사람이 지나가다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감시인을 배치해라. 감시인을 배치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투하 설비, 높이 3m 이상의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 설비를 갖추고 감시인을 배치해라. 그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낙하 방지, 위험 방지 대책은 낙하 방지망 설치하고 수직 방호망 설치하고 방호 선반 설치하고 출입 금지 구역을 확정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낙하재 예방 설비 수직 방호망, 수직으로 설치된 방호망입니다.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이 있습니다. 이 낙하물 방지망은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이 외벽에 수를 설치합니다. 건물 외벽에 요게 각도가 20에서 30도, 각도가 20에서 30도 되도록 하고, 요거는 지면에서 첫 단에 이것은 10m 이내가 되도록 되는 위치에 설치해라. 그러니까 요게 벽면에서 요까지 내민 거리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라. 2m 이상이 되도록 해라. 요게 낙하 방지망 설치 방법입니다. 낙하 방지망 설치 방법. 여기에 2m 내민 거리. 요게 수평에서 요 경사가 20에서 30도. 우리 아파트 짓는 법 여러분들 아파트 공사장에 가면은 여기 보면 요 지점에는 전부 다가 각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전부 다 경사지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 낙하 방지 방호망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20에서 30도고 지면에서 첫 단은 1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있습니다. 방망을 치는 강도는 15kN입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지망의 겹침폭이 있습니다. 이 뺑 돌아가면서 네 모퉁이를 참아서 건물을 참는데 외벽을 다 감싸지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겹쳐질 때는 그 겹친 폭은 30cm 한 말로 옵니다. 방지망의 겹친 폭은 30cm, 강도는 15kN, 각도는 20에서 30도, 방지망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에 쳤다는 설치. 여기에 대한 수치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하물 방호 선반의 설치 시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리점검한다. 3개월 이내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